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산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동파의 적벽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문편이 다 완전히 끝났는데 오늘서부터는 시편이요. 시편에서 오늘은 책 413페이지 제1위 1장 한시 설명, 그 한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한시별로요, 한국 사람들이 애송하는, 좋아하는 시를 18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합니다. 오늘 이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시를 요즘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정형화가 돼 있죠. 5글자, 7글자에서 4줄, 8줄 이런 식으로. 대개의 경우에 물론 긴 시들도 있습니다. 백거의 장안가, 비파행, 그 다음에 두보의 속코리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는 5원신이 7원신이 이래가지고요. 절구다, 율시다 이래가지고 정형화가 돼 있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운에 대해서요. 참고될 만한 시도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시가 정형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한자, 지금 이 책에 413페이지 자세하게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여기 일부분은 반복하는 거예요. 한자는 글자 하나가 사물을 지칭하잖아요. 강인이, 산인이 이렇게 한 글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언어가 고리고잖아요. 한자 한문은 시제변화, 복수단수, 그 다음에 여기 시제, 인칭, 어미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형시를 만드는 데에 아주 특화된 그 글자며 언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5원시, 7원시에서 절구다, 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주나라 때의 시를 채집을 많이 해가지고 수천수가 있었는데 공자님께서 산성을 해가지고 305수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경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시경은 보통 4글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에서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 구론이 쓴 이소. 공자께서 만드신 그거를 이제 높여가지고 시경이라고 그러고, 이소. 그래서 이것도 구론이 쓴 이소를 높여가지고 이소경이라 그러죠. 경자를 붙이죠. 이소라는 건, 소는 이게 근심걱정이에요. 근데 이거 보통 우리가 헤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이별하다 이런 걸로 쓰이는데 맞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이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 근심을 맞이하는 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소자, 여기서 요걸 가지고 이제 보통 시인, 묵객들 이런 사람들을 소객이라고 그러죠. 별칭으로요. 소객이라는 말도 소객. 근데 이소경은 주로 6글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고체시, 근체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고체시는 이제 요 근체시니 고체시니 이런 것들을 당나라 때에 이제 사람들이 구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 당나라 때, 왜냐면 시가 이제 당나라 때 가장 성했으니까요. 두 번이 200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당나라 때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300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여기 제가 이 당시 300수 집회라는 책이 있는데, 당시 300수 집회. 조금 이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왜냐면 요 아분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일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당시를 300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읽고 그러잖아요. 이 책이 1980년 대만에서 출판된 책인데 벌써 45년, 좀 있으면 50년 되네요. 그렇게 이제 당나라 때 시를 이제 제일 많이 치죠.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때 시를 근체시라고 그러고,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지금이야 뭐 당나라 때 벌써 두보가 죽은 게, 두보가 태어난 게 710년인가요? 그리고 200이 태어난 게 701년인가? 700년이죠. 그러면 700년으로 치면 벌써 1300년 전이죠. 그 당시 이제 당나라를 근체시라 하려고, 그 전에 시경, 이소, 초사, 불원의 초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한나라 위진남북조 시대, 그때까지 위진남북조, 그리고 나서 바로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 수나라는 몇 년 안 됐으니까 한 30년인가 남짓이니까 바로 당나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 이전을 고체시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그 나온 시를, 발달된 시를.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구절이 5글자인 걸 오원시라고 그러죠. 한 구절이 7글자인 걸 칠원시. 네. 그 다음에 총 4구절로 되어 있는 시를 절구라 그러죠. 절구. 그 다음에 8구절로 된 시를 율시. 보통 요 정도로 구분을 해요. 일반적인 시를요. 그래서 5글자로 돼가지고 4구절인 것을 오원절구라고 그러고, 그러면 5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요 4구절, 하나, 둘, 셋, 넷, 4줄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5글자로 돼가지고 8줄로 내려오는 거, 8구절인 거 율시죠. 그러면 오원율시죠. 7글자이면서 4줄인 거는 오원절구.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거, 7원율시. 7글자이면서 8줄. 7, 8이 56. 56글자네요. 이게 총 합치면은요. 제일 작은 게 5글자에 4줄이니까 4, 5, 20. 20자. 네, 20자. 이거 56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를. 그리고 요 절구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기승전결.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 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 기구, 승구, 절구, 마지막 걸 결구,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르고요. 율시인 경우에는 둘씩 짝을 지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수련, 머리 숫자죠. 요건 이제 두 개가 하나로 묶어졌으니까 연자를 쓴 거예요. 이게 커플이라는 뜻이죠. 묶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함이 턱이라는 뜻이거든요. 턱. 그러니까 머리, 턱, 함년. 그 다음에 이게 함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경은 목이라는 뜻입니다. 목경자. 그건 5, 6.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들 마지막 구절을 꼬리미 해서 미련. 네. 마지막 구절. 그래서 수련, 함년, 경년,
미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통 이제 요거 해석할 적에는 요거 다섯 글자는 보통 두 글자 세 글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곱 글자는 네 글자 세 글자로 묶는데 네 글자는 다시 두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한다는 거를 우리 제일 처음에 독해를 위한 팁이 있었죠. 거기에 네 글자일 적에는 두 글자 보통 본다. 그렇게 해서 묶어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글자일 적에는 두 글자 세 글자, 일곱 글자일 글자는 네 글자 세 글자나 아니면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해서 본다. 그게 독해를 위한 팁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독해를 하는 게 좋다는 그 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거기에 소개됐던 시, 경정산, 200의 경정산의 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중국 어는 사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임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시를 짓는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성조가 없고 같은 글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 경정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정산 이렇게 읽잖아요. 같은 글자지만 읽는 거가 중국 사람들 읽을 적엔 분명히 다르게 읽을 거란 말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글자는 같은 글자로 같은 뜻으로 보되 발음은 달리하죠. 근데 발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운을 다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발음을 달리하고 성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사성이 있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거에 따라서 한시를 짓는데 마지막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이 들어가는 글자를 써요. 운이란 건 뭐냐 하면은 같은 성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중에 같은 성조를 쓰면서 종성이 같은 거를 같은 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또 대개 이렇게 돌아가요.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크게 대가가 없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해요. 운이라는 게 보통 시는 평성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성이 한자어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천자문에 보면은요 거기에 성이 표시되어 있어요. 어떤 건 평성이다, 어떤 건 상성이다, 거성이다, 입성이다. 근데 평성인 경우에는 표시를 보통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천자문 보니까. 왜냐하면 일반 한자인 경우에 평범하게 높낮이 없이 굴곡 없이 발음되는 그 성조가 보통 글자들은 평성이 제일 많아요. 평범하게 발음하고 굴곡이 없어요. 높이 배랑을 올라갔다든가 꺾인다든가 끊긴다든가 이런 거. 그게 평성이 그러니까 대세라 이겁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이 저기 저 시라는 것은 단순히 시인의 시상, 생각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중국 한시는 읊조리면서 일종의 노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성독을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저 시를 짓거든요. 그냥 속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발음해서 읽어가지고 그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거 상당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달아요. 그걸 이제 아분이라는데 운을 단다 아분. 근데 그 운이 106가지 운이 있습니다. 책에는 글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운은 같은 성조이면서 종성이 같은 거를 같은 운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에 보면은 414페이지에 뭐가 있느냐면 위에서 셋,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평성자에 속하는 운이 30개, 상성은 29개, 거성은 30개, 입성에 속하는 건 17개, 그래서 총 106개 운이 있다. 그래서 한시를 지을 때에 이 106개 운 중에서 한 운을 정해가지고 19일 일정한 자리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시는 낭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는데 평성, 상성, 거성이 30개, 29개, 30개 이렇게 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운의 가수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글자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할 적에 평소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을 달 때 평소인 거 가지고 운을 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글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시상을 표현하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또 평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곡이 없는 성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노래화 시켜가지고 낭독하는데 굉장히 음악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그 시는 평성으로들 많이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106가지의 운이 무슨 운 해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여기 요 책을 간단히 아까 제가 요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요거 이따가 저 운에 대해서 말할 적에 요 책을 여기 말씀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요 책 보면은 요 뒷페이지에 가면은요.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어요. 시운 이검. 시의 운을 쉽게 검증하는 표. 그래가지고 요게 일종의 운자 사전이에요. 운자 사전. 운자 표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더 있으냐면 상평성 해가지고 상평성 그 다음에 하평성. 평성은 둘로 하도 많다 보니까 평성 글자가 상평성 하평성에서 둘로 나눴는데 첫 번째 상평성의 1 동자운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동력동자 한 다음에 같을동자 그 다음에 아이동자 많습니다. 가운데 중자도 이 동자 운에 들어가네요. 충자도 그렇고, 네, 충성 충자요. 이 보면은 동자 운이라고 해놓고 같을 동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도 이걸 동이라고 읽고 이것도 동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같다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한국 사람이. 근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충성 충자. 이것도 동자 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응.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동자 운목이라 그래가지고 동자의 운에 속하는 글자들이 쫙 해가지고 88개나 돼요. 이게 88글자가 동자 운에 들어가요. 이렇게 각 그 운자별로 어느 글자가 이 운자에 들어가는지, 지정한 운자에 들어가는지 그 사전이 표가 있어요. 그거를 운자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네들이 발음하는 거가 사성에 의해서 발음하고 성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글자가 어느 운하고 같다는 걸 스스로 평소에 알겠지만, 우리는 성조가 없이 발음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성조, 이것도 성조도 어느 글자가 평성인지 상성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억지로 외워야 돼요. 어느 글자가 상성이고 평성인지. 그리고 끝에 종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받침 정도, 아니면 중간에 있는 모음 정도, 같다 틀리다 가지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를 지을 적에는 일부러 이 운자 사전이나 운자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글자가 어느 운에 들어가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서 배치를 시켰어요. 억지로.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몰라요. 중국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한시에서 운을 다는 거를 오원절규 이렇게 율시, 칠원 요거에 따라서 그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위치에 보통 그걸 배치한다. 그렇게 이제 한시 책을 보면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까지 만들었으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그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오원절규는 5글자씩으로 해서 구절이 기승전결해서 이렇게 4구절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 중에 제일 끝에, 두 번째 제일 끝에 요 빨간색 칠한 거, 요 빨간 칠한 거. 두 번째 승구의 마지막, 그 다음에 결구의 마지막. 요거에 아분을 넣어요. 같은 운을 넣어요. 이렇게. 오원절규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오원율시인 경우에는 2, 4, 6, 8. 네,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거기에 같은 운자를 배치를 해요. 칠원절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칠원율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그렇게 5개씩이나 들어가네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요. 100% 지킬 수는 없으니까. 네. 달라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원절규에 제가 앞에 우리가 이미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를 위한 팁. 거기에 책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책 27페이지에 이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해를 위한 팁. 네. 5글자인 경우에는 2글자, 3글자로 보통 봐서 해석을 한다. 네. 그거에 이제 예문으로서 요거를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거를 그때 번역을 하고 분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백의 경경산이라는 아주 좋은 시가 있어요. 네. 제가 시골산 쪽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물론 저야 경경산이 아니지만 제가 살던 고향에 저쪽으로 쭉 보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남산. 그 남산을 어렸을 적에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랬던 게 그 당시는 물론 제가 경경산이라는 시를 몰랐죠. 근데 그 당시 느꼈던 어느 그 마음이 잔잔하게 여운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 경경산 200이 읊은 경경산에서 보면서 200이 경경산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 여기 요건 저 5글자 저기 5글자로 4개니까 5원 절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를 2글자 3글자로 보통 저기 나눠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글자 3글자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2글자 보면 이거 중조가 물이 새죠. 그러니까 여러 무새. 예. 그래서 중은 요 조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죠. 예. 여러 마리 새들은 고비진 높이 요 고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비를 수식하는 높이 날라서 여기 사이에 말리을 자를 넣으면 좋겠네요. 높이 날라서 가버리고, 네. 높이 날라서 진 가버렸다. 네. 가버리고, 그 다음에 고운, 외로운 구름 한 점이 딱 있었어요. 저쪽에. 물론 고자도 운을 수식을 하죠. 요게 주어죠. 그러면 외로운 구름 한 점은 홀로 간 거예요. 이것도 떠나간 거예요. 여기 독이 오고 거자로 수식하죠. 외로운 구름 하나는 홀로 가서 그리고는 한가하다. 무슨 얘기냐면 외로운 구름 하나가 있다가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 한가롭고 바라보는 나도 한가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한자는 이 한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네. 보통 우리가 이 글자 쓰죠. 네. 근데 이 글자가 번자입니다. 네. 하여튼 같은 글자예요. 그 다음에 상간양부령 서로 바라봐서 그리고 네, 말리을 있자요. 서로 바라봐서 그러니까 서로 바라본다는 것은 시인인 이백과 경정산이 서로 바라본다 이렇게 해요. 네. 물론 산이 자기를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산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겠죠. 쓴 거죠. 서로 바라봐서 그리고 둘 다 양쪽. 네. 양쪽 다 상관 양불령 둘이 불령 싫지 않다. 네. 염이 싫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런 뜻을 주로 쓰이죠. 서로 바라봐서 둘이 싫지 않은 것은 네. 산 그윽한 산 이렇게 보면 아무리 바라봐도 싫지 않죠. 마음이 푸근해지죠. 는 지유 다만 경정산 유가 있다 없다 할 적에는 뒤에 오는 게 주어라 했죠. 경정산이 있을 뿐이다. 여기 다 지자는 다만 지자죠. 부사죠. 네. 아주 시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2번째, 4번째 끝이 이게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산이라고 발음을 하죠. 요거는 우리가 산이라고 발음을 하죠. 보면은 중성이 아구, 네.
중성이 A죠. 그 다음에 받침이 니은이죠. 영어로 N이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플러스 니은이죠. A, N. 네. 똑같죠? 초성만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성조, 이게 이제 한이나 산이, 이게 이제 평성인데, 평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천자문 배울 때서부터 외웠습니다. 그게 표시를 해놔요. 이게 평성인지 뭔지 억지로 외는 거예요. 우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발음할 적에는 사성에 따라서 발음 안 하니까. 우리 그냥 다 평성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추측하건대, 이게 같은 성조다. 그래서 같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요 두 글자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운자 표에 보면은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평성이면서 산운목이라고 나와요. 요게 산자 아닙니까? 산삭할 때의 산삭한다. 깎아내는 걸 산이라 그러잖아요. 요 산자 운목에, 산자 운에 속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운자표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평성 15번째에 15번째에 산운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15번째에. 여기 파랗게 제가 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몇산자하고 그 다음에 한가을 한자가 같은 운에 속해 있어요. 요 산편에 있는 게 42자인데, 그 중에 몇산자하고 한가을 한자, 그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15번에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14번에는 찰한자의 운목이 있어요. 찰한자. 자, 지금 요건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번째에 운자표 보내면 운자표에 보면은 14번째는 찰한자 운목이라고 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찰한자. 이게 한이면 찰한자면은 찰한자. 우리나라 말로 쓰면 한자 아니야, 한? 그래서 이 한자, 찰한자, 그 다음에 한나라 한자, 이 한자, 이것들이 하고 다른 글자들도 많아요. 그것들이 이 한자 운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자 운목은 15번째고, 이거는 14번째인데, 여기서 지금 찰한자가 같은 우리나라 말로 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가을 한자도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한자 아닙니까? 같은 한자인데 찰한자는 14번째, 완전히 운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 한가을 한자는 15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이라 그래가지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봐봐요. 같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글자만 봐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같은 성조이면서 종성이 같으면은 같은 운이다 이렇게 보통 본다 그랬는데,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완전히 글자가 같은데도, 발음이 같은데도 운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평성입니다. 같은 평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 둘이 같은 한자가 아닌 모양이에요. 발음이 다르니까 성조를, 운을 달리 하겠죠? 근데 우리는 같은 한자거든요? 한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우지 못하면은 운자표를 갖고 다니면서 시 지을 때는, 특히 집에서나 시를 짓고 잘 적에는 운자표를 가지고 모르면은 맞춰서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자가 찰한자나 이 한갈 한자가 같은 저기 운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적에 달리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온율시는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칠원율시인 경우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 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자인 경우에는 네 글자, 세 글자나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이렇게 풀어서 저기 그룹핑을 해가지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보의 등고라는 시 첫 대목을 여기 책에 소개했습니다. 이 두보의 등고 칠원율시는 이 책 시편에 나중에 들어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요. 풍급천고원소에 저청사백 조비해 무변낭목 소소하 부진장강 공원내 여기 저 네 구절만 있는데 나머지 네 구절이 있어가지고 4+4에서 8구절 이렇게 8구절이 이제 전체 시가 되겠는데 우선 네 구절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요거 이제 간단하게 여기 번역을 빨리 해드리면은 풍급 이게 주어고 서술어고요. 요것도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원소 이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고 원소 이게 저기 저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의 소 울음소리 이 소자가 요 소자죠. 이게 해파람 읊조리다. 근데 동물한테는 울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슬프다. 그리고 저청사백 조비해 물가 여기 물가입니다. 물가 저자 물가가 맑고 모래는 희고 새는 날라서 돌아온다. 말려있어 놓고 해자 여기 돌아올 해자예요. 요 시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오늘 그냥 빨리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변낭목 소소하야 가가 없는 끝없는 떨어지는 나무 잎은 소소하 소소가 천천히 이렇게 여기저기 내리는 거를 소소 의태어로 소소라고 표현을 해요. 요 소자는 여기 저 숙소자죠. 숙소. 근데 소소가 그렇게 여기저기 내리면서 쓸쓸한 모양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쓸쓸히 여기저기 내린다 이러면 이게 지금 가을이에요. 등고가 이제 9월 9일 날 음력으로 거기 이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바라본 풍광을 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진장강 공곤내 다음이 없는 긴강 이거 양자강을 얘기합니다. 공곤내 곤곤이라는 게요. 물이 넘실 오는 걸 공곤이라 해요. 공곤내 오도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얻은 게 저기 저 문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덟 번째가 있는데 이게 여기 적어놨네요. 해, 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여기 대로 끝나고 요건 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저 소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세 개인데 이거 보면은 해, 레, 대, 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성이 에는 에, 그 다음에 레는 레도 에, 대도 에, 배도 에 이렇게 종성이 다 같잖아요. 네 글자. 근데 해는요 종성이 완전히 다르죠. 해 이건 종성하고 중성을 합치면 이건 외자가 되잖아요.
왜? 이건 애인데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5글자가 전부 운자 사전에 보면은 해운목에 들어가 있어요. 같은 운이에요, 이게. 어느 운에 속하느냐? 해운에 들어가 있어요, 해운에. 제가 일본어 그래서 여기 이 책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 운자표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운에 들어가 있어요. 해운. 이 5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성조인 건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건 다 평성입니다. 네. 주로 시에는 평성을 쓴다 그랬죠. 종성이 이렇게 다른데도 같은 운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은 할 수 없이 운자 표대로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거대로 맞춰봐야지 발음하는 거 갖고 했다가 큰일 난다 이겁니다. 네. 무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듯이 책 415페이지요. 15페이지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한시를 지을 때 처음에 선경 후정으로 한다. 네. 선경 후정이요. 처음에 경치를 얘기하고 그 후에 그 시인의 마음, 시상, 네, 시상, 마음에 시인의 시상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등고 같은 거. 네. 9월 9일 날 중양절에 등고에 올라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좋아하던 술도 끊고 머리는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 등고가 죽기 3, 4년 전인가 그때 지었어요. 네. 마지막 강남 땅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고 원숭이 소리 들은 슬프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물가는 맑았고 새 하얀 데는 모래 흰 데는 새가 날아 돌아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높은 데서 봐서 그 장강의 경치, 그 다음에 가을에 나무, 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은 소소하게 쓸쓸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푸른 장강은 끊임없이 이렇게 넘실넘실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선경,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게 보통. 선경, 후정이라는 요 4글자가 성어로 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인이 이제 보통 표현한다 주제를 하고 끝에 가서 마무리를 지어서 주제를 표현한다 미련에서 이제 그게 책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를 이제 이해할 적에는 이건 뭐 한시나 일반 우리 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한시뿐이 아니죠. 네. 시의 배경, 시인의 삶, 파악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쓰인 시어의 상징성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한시는 대꾸로 많이 쓰여요. 대꾸. 요게 무변낭목 소소와 부진장강 공곤내 요게 완전히 대꾸예요. 이렇게. 대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운을 중요시하니까 왜냐하면 한시는 단순히 표현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그 낭송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운 넣는다 그랬잖아요. 운을 중요하니까 운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낭송해 보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마무리를 415페이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좀 제가 한시 설명하는데 뭐 좀 생각이 저기 설명이 조금 번다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시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